안녕하세요. 테슬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오늘 또 테슬라 역시나 대단합니다. 2월에 원래 조정장이 오기로 예정되었는데 게임스탑 사태로 미리 예방주사 맞으면서 주가 다시 쑥쑥 상승하고 있고요. 게임스탑 공매도로 단기간에 주식시장에서 인기몰이 했지만 테슬라에 있던 단기 투자자들 잠시 게임스탑으로 자금 돌렸다가 로빈후드처럼 거래량 제한 두니까 잽싸게 팔고 다시 테슬라 안전자산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애플, 아마존, 구글과 비교했을 때 게임스탑 같은 유동성 이슈 이후로 테슬라 주식이 더욱 살벌하게 오르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쌀 때 테슬라 구매해 놓으셔야지 자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항상 테슬라는 메인으로 가져가시고 주말에 제2 테슬라 영상으로 전기차 4차 산업 종목도 꾸준히 분석하니까 구독 알람 켜두시고요. 테슬라, 애플 전체적인 S&P는 오늘 또 초록색인데 중국 대표 기업들은 오늘 주가 빨간색입니다. 텐센트, 바이두, 니오, 샤오뽕 할 거 없이 하락했고요. 또 중국 리스크 잠잠해질만 하면 터집니다. 이번에는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서 미중 관계 악화로 전체적인 주가가 떨어진 거고요. 중국 주식도 계속 해왔지만 이런 점이 참 아쉽습니다. 미국 주식은 항상 기업의 내재 가치, 성장성, 미국 국내 경기 이런 것을 핵심으로 분석하면 주가 오를지 내릴지 구독자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번 달에는 오른다,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하면서 정확성도 비교적 높은 편인데 특히 중국 주식은 항상 미중 정치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잘할까? 알리바바, 마윈처럼 CEO 잠적해버리고 이러면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내일 주가 오른다 하고 텐센트 CEO 잠적해버리면 주가 또 폭락하는 거고요. 대신에 중국 기술주를 보면 항상 미국 주식 오르고 점진적으로 중국 기술주가 오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보다도 중국이라는 시장만 보고 투자하면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테슬라 주가 올랐다, 기술적으로 배터리 4680 성능이 30%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중국 전기차 니오, 샤오뽕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피 제품 선전하고 주가 따라 오르는 거죠. 중국은 시장이 커가지고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테슬라 카피 제품 니오, 샤오뽕 만들면 많이 팔립니다. 중국은 소비층들이 다양하죠. 그래도 중국 주식이 조금 장점이 있다면 한국 주식에 비해서 미국 눈치만 보면 그나마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 조금 낫습니다. 한국 주식은 미국, 중국 경기 다 봐야 되죠. 이번에 미얀마 쿠데타에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중 간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요. 중국에서 미얀마 쿠데타 제대로 처리 안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또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때리기 들어가면 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중국 주식은 요 며칠 빨간불 들어올 듯 하고요. 20배 오르는 주식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공포 탐욕 지수가 58점, 어제 37점에 비해서 엄청 올라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부양책 수정 원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 10명하고 회의를 가졌고요. 바이든은 미국 1인당 현금 1,400달러 150만 원을 지급하는 부양책 방안을 14일에 발표했는데 이번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부양책의 3분의 1로 개인당 50만 원 정도만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합의하는 자체로만 서로 체면 세워주면서 100만 원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합의될 듯 하고요. 때문에 주식시장은 오늘 또 맑음입니다.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하고 비슷하게 토론 협상 잘하기 때문에 이번 한 해는 미국 주식하고 테슬라 주식 쭉쭉 잘 올라갈 듯 합니다. 테슬라, 애플 주가 좋듯이 기술주로 자금이 다시 돌아오면서 게임스탑은 오늘 또 주가 떡락했고요. 300대에 들어간 투자자들도 있던데 기존의 커뮤니티에서의 파이팅으로는 게임스탑이 충분히 1,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로빈후드나 증권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량을 제한 두니까 정말 별 수가 없지요. 또 바이든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자의 자유보다는 시장의 안정성을 더욱 중시하는 거고요. 어제 또 제2게임스탑으로 이야기된 은 ETF 아이쉐어 실버 트러스트도 예상했듯이 오늘 주가 떡락했습니다. 테슬라, 애플 같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답이고요. 레딧이나 카톡 단톡방에서 영차 으쌰으쌰 해도 결국엔 고수들만 떨어질 듯 하면 먹고 빠지기 때문에 늦게 들어간
일반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보는 겁니다. 지난주 테슬라 애플 주가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그렇죠. 불안합니다. 테슬라에서 손실 본 거 게임스탁에서 조금이라도 만회해볼까 이런 마음이고요. 중경투TV 시청하시면 테슬라 애플의 기업의 핵심 가치, 내재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 가능합니다. 그래도 재미로 조금씩 다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조정장에서 엄청 지루하죠. 하지만 메인 투자 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겠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되고요. 오늘 또 야후 파이낸셜 보니까 테슬라 리콜 뉴스 떴던데 이제 흔들리는 중경투 구독자님들은 없겠죠. 월가가 좀 심합니다. 작년부터 나온 터치스크린 문제이고요. 2월부터 순차적으로 13만 4천 대 테슬라 터치스크린 수리한다고 합니다. 이번 터치스크린 수리 비용은 작년 3분기에 다 잡혔기 때문에 테슬라 펀드멘탈 흔들리는 일 없을 거고요. 뉴스가 3개나 메인으로 테슬라 리콜 사태 나오면서 개인들 팔게 만드네요. 이제는 그냥 웃지요. 오늘 게임스탁 사태로 한국인들 테슬라 게임스탁 바이 레코드 찍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클래스가 미국에도 대문짝만하게 선전되네요. 블룸버그 뉴스고요. 기자 이름을 보니까 김희진 한국분이네요. 한국인들이 1월에만 50억 달러 해외 주식을 순매수했고 2011년 이후로 가장 많이 투자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에 98억 달러, 게임스탁에 5억 5천 달러 순매수했네요. 와, 게임스탁 투자 예상외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중경투TV 구독자분이라면 당장 빼셔야 되고요. 정부까지 제재하니까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게임스탑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가 1등이 미국, 2등이 인도, 3위가 한국이라네요. 인도 부자들도 미국 주식 예상외로 투자 많이 하네요. 테슬라 세미트럭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세미트럭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땅이 좁기 때문에 물류, 운송, 운전 빡세게 해도 1000km 단위인데 미국이나 중국은 10,000km 이상으로 트레일러 운송하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간 한국 형님들 장거리 트럭 운전 많이 하시던데 TV나 유튜브로 영상 한 번씩 보면서 정말 해외에서 고생 많으시다. 저도 해외에 있지만 정말 공감하고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귀찮아도 인스턴트 적당히 드시고요. 테슬라 세미트럭이 위대한 것이 전기로 가는 트럭인 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거리 10,000km 단위로 며칠 동안 운전하고 이러면 정말 체력적으로도 조금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세미트럭을 이용하면 다르죠. 1-2개월 있다가 테슬라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나오니까 운전하는데 피로감 확실히 줄어들 듯 하고요. 테슬라 FSD가 지금 단계에서는 100% 자율주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L2 트리플 플러스 단계로 업계에서는 1위입니다. 테슬라 주가를 떠나서 장거리 운송하는 분들 졸음운전 같은 안전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요. 테슬라 자율주행은 고속도로 같이 제일 졸음오는 반복되는 단순 운행 구간에서는 정말 최고죠. 그래서 사고 확률도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세미트럭 출시하고는 있지 않지만 지금 뉴스 나오는 세미트럭은 시운전 중이고요. 올해 5월에 정식 출시되고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세미트럭 200대, 사이버트럭 1,000대 생산 예정입니다. 향후에 상하이, 유럽까지 세미트럭, 사이버트럭 확대될 예정이라니까 정말 기대되고요. 전 세계 물류 운송이 달라질 듯 합니다. 테슬라 세미트럭은 완전 스포츠카 제로백이고요. 짐을 안 싣고 제로백이 5초고 36톤, 짐을 실으면 제로백이 20초라고 합니다. 속도가 엄청나고요. 2018년에 벤츠 다임러가 테슬라는 절대 트럭 못 만들고 만들면 2대 사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올해 5월에는 2대 구매해야 될 듯 합니다. 테슬라 세미트럭의 장점은 아무래도 연비 절감입니다. 충전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운전자들 잠시 쉬는 시간에 충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류 차량에서 50%가 연료비로 나갑니다. 세미트럭 이용하면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 연료비를 20% 이상 절감 가능하고요. 2019년에 테슬라 세미트럭도 출시하지도 않았는데 펩시, 월마트에서 선계약 2,000대, 계약금 100억 원 지불했습니다. 회색, 검정색, 빨간색 4가지로 차량 색깔이 나오고요. 트림은 483km 가는 기본형 15만 달러 1억 6천만 원이고요. 805km 가는 세미트럭은 18만 달러 1억 9천5백만 원 이렇게 2가지 트림이 출시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약 6만
10만 달러 정도 비싸지만 연료비가 20% 이상 아낄 수 있으니까 엄청난 겁니다. 장거리 운송 차량이 연료비 20% 절약은 세단 연료비 20% 절감하는 것보다 스케일이 다르죠. 수익이 20% 더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단도 그렇지만 세미트럭은 탈수록 절약되는 차고요. 160만 킬로 탔을 때 내연기관 트럭 대비해서 2억 7천만 원 아끼는 거고, 바이든 정부에서 화물차도 전기차로 변환하게끔 보조금 나오면 더 싸게 구매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배터리 충전 설비가 고속도로에 부족한데 바이든 정부에서 50만 대 증설 약속했으니까 전망이 매우 좋지요. 미국의 대형 트럭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1위가 프라이트라이너 40%, 2위가 인터내셔널 15.3%, 그 다음 캐너스, 피터빌트, 볼보 이렇습니다. 전기차 충전 설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서 단기에는 테슬라 세미트럭 판매량이 늘지 않겠지만 2022년까지는 10% 이상은 충분히 시장 점유율이 올라올 듯 하고요. 안전하고 연료 효율성 생각하면 7월에 4680 배터리 나오고 글로벌 배터리 성능이 상향 평준화될수록 테슬라 세미트럭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미국에서 잘 팔리는 테슬라 세미트럭 경쟁자들 한번 보면요. 1등이 프라이트라이너 벤츠 다임러사 차량이고요. 1981년에 다임러에 인수돼서 미국 최대 규모의 중대형 트럭 및 버스 제조업체입니다. 2위는 인터내셔널, 모기업이 나비스타, 폭스바겐과 전기 트럭 개발 협력했다고 하네요. 자동차 시장에서 폭스바겐의 영향력은 엄청나네요. 3위는 미국의 국민 트럭 캐너스 파카그룹이 1944년에 인수했고 시장 점유율은 14%입니다. 그 다음이 필터발트, 1953년에 파카그룹에서 인수했고 시장 점유율이 12.4%.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주인공 대장 로봇이 피터빌트 300 시리즈 차량이라네요. 그 다음 볼보, 이렇게 다임러, 볼보, 파카그룹이 미국 트럭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충분히 경쟁해 볼만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